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황당해서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것도 믿었던 아내에게 당했습니다. 몇 주 전쯤 새로운 사업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동창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어이없는 SNS 글이 있다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어떤 여성분이 올리신 것은 같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의 신체 조건이 별로라서 본인을 대신 임신시켜줄 수 있는 키는 180cm 이상에 얼굴은 훈남이어야 하고 좋은 학벌을 가진 20대 남자를 구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혈액형이 O형이니 O형인 남자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남성분들은 따로 연락을 달라고 되어 있었고 1시간도 안 되어서 그 글을 올렸던 여자는 10명의 남자분들이 다 찾다면서 더 이상 따로 연락을 주셔서도 답장은 안 드린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가임기 시즌 전에 또 모집 공고를 올리겠다고 되어 있었고 이미 몇 개월에 걸쳐서 모집 공고 글이 있었습니다. 동창 친구는 그런 글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미치겠다며 그 여자의 남편이 불쌍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같이 맞장구를 쳤고 관련 내용들은 친구에게 전달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내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친구가 말해준 그 내용이 생각나서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다고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흠칫 놀라는 것 같았지만 금세 제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여준 그 내용에 충격을 먹어서 놀랐나 보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심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그 SNS에 글과 달린 댓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글이 삭제되고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에 걸쳐서 올라와 있던 여러 번의 모집 공고 글과 모집 이유 등 사람들의 비난 댓글에도 상세히 댓글도 달며 자기 입장을 적어놓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임신이 되어서 게시글을 내린 건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아내의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딱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데이트 이후로 항상 손에 꼭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가끔 제가 아내 핸드폰을 만질 때면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한다며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사람이기에 며칠이 지나면서 그 경계는 느슨해졌고 평소처럼 아내의 게임을 키워주다가 SNS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못 보던 다른 아이디가 있었고 새로 만들었나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어디선가 많이 본 메인 글과 메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받은 메시지가 한가득이었고 그 메시지 안에는 프로필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혈액형 O형이라는 것과 나이, 학벌, 키, 몸무게, 사는 곳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 어이없었던 SNS의 여자가 제 아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들을 읽다 보니 실제로 그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제 집에서 만남을 가진 남자들도 수두룩하였습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50명도 넘었습니다. 한 번 만남을 가질 때마다 1시간 간격으로 2번씩 하였고 그 중에는 궁합도 잘 맞는 남자도 있었는지 주기적으로 보는 남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급한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동창 친구에게 SNS에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을 하고 조언을 구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였고 무언가 변한 제 태도에 아내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무슨 일이 있냐며 자기한테 말해보라며 자꾸 말을 꺼는데 아내 폰에서 보았던 모든 내용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증거들이 제 폰에 있다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보라는 제 말에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걸로 알겠다고 하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무슨 변명이라도 하던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던지, 아니라고 부정이라도 하던지,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면 차라리 화가 덜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체 급한 성격이다 보니 너무 화가 났고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당장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무례한 태도에 큰일이 났음을 인지하셨는지 아무 말 없이 몇 시간 거리를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가지고 있던 사진 자료들을 보여드렸지만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로 전부 다 설명드렸고 절대 자기 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울고 있는 아내를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냐고 물었고 장모님께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며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다 맞고 사실이라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자 제가 너무 못생기고 키도 작아서 아내의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자기한테 잘해줘서 결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고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 생각하며 잘 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임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눈 딱 감고 가지려고 했지만 키도 작고 피부도 까맣고 코도 뭉툭한 저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까지 이쁘면 결혼 생활이 더 완벽할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SNS에 임신을 도와줄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비난하는 댓글들도 많았지만 그러는 와중에 도와주겠다면서 연락 온 남자도 엄청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학벌 좋고 외모가 출중한 남자들하고만 만남을 가지면서 임신을 도전을 했지만 몇 개월째 계속 실패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남을 가졌는지까지 전부 다 처음에는 적어두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떤 남자의 도움으로 임신을 하든 저와 아내의 아이이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적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결국 김서방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라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고는 저희 집에서 먼저 나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도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고서는 가셨습니다. 아내는 정말 잘못했다면서도 이런 자기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줄 수는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외모적으로 훌륭한 아이면 저도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말에 제가 아내에게 학벌도 떨어지고 머리도 나쁜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박힌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오면 이해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싫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다른 남자의 도움으로 낳은 아이는 제 핏줄의 아이가 아니니까 저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말을 걸어오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결혼하면서 특별히 해온 것도 없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특별히 경제활동한 것도 없으니 이 집에서 네 옷들만 챙겨서 나가라고 하니까 재산 분할하면 반은 자기 거라면서 왜 나가야 되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한 뒤에 그냥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서류를 보냈더니
대뜸 회사로 찾아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평생 갚으면서 제 아이도 낳고 얌전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바뀐 아내의 태도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생각대로 집이든 차든 회사든 반반씩 나눌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몇 명의 남자와 임신 만남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여자와는 단 하루도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에서 나가던지 재판까지 가서 위자료 왕창 물어주고 집에서 나가던지 선택하라고 하고서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직원들 말로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다가 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잘못했다면서 빌고만 있기에 별다른 이혼 진행이 없지만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조만간 만나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판으로 갈 생각입니다.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나 했었는데 그 여자가 제 아내였다는 게 아직도 황당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